전북 동부의 고원지대, 분지와 분지 사이를 풍부한 수량을 머금은 금강이 흘러갑니다. 이 고원지대는 경남 서부와 이어진 천연의 방벽으로서 월악산과 속리산, 민주지산에 이어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까지 연결되던 장수 장계분지입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너른들의 교통의 편리함과 수기에 그리고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옛부터 자리잡은 선조들에 의해 세력 집단이 형성되고 백제와 가야 신라를 가르던 혹은 연결하던 우리 역사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고대의 교통로가 이곳에 생겨났습니다. 1989년 남양리에서 마안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다량 출토됩니다. 아울러 백제의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풍요로운 분지는 백제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1993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삼고리 고분군에서 4세기로 편년되는 수백 점의 대가야 토기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야 연맹의 하나이거나 대가야에 종속된 세력으로서 압도적인 가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야계 석방묘들에서는 가야를 비롯 백제와 신라, 고구려 토기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장수에 있던 가야가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라는 것도 알아내게 됩니다. 475년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에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무렵 최전성기에 달했던 장수가야는 그 세력을 서부로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토로 복속하고 영향력을 떨침과 동시에 120여 개의 봉수를 설치하여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갑니다. 봉수의 북단은 금산에 닿았고 서쪽은 임실과 완주를 포함하는 산지에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남원 운봉고원까지 아우르고 있었는데 동쪽은 60령만 두어 얇게 대가야와 인접하여 있었습니다. 그 영역이 전북 동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백제의 우선 과제는 전국 안정이었으니 장수가야의 성장으로 인한 충돌은 기정사실이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도 삼국사기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일본 서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513년 6월 백제가 반파국이 기문을 약탈해 갔음을 알림이라는 기사인데 그리고 따로 반파국이 신의 나라의 기문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반파국은 대가야이고 기문은 장수가야입니다. 일본 서기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역사적 사실만 추려보면 백제와 대가야 장수가야의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서기의 513년은 백제 무령왕 13년인데 12년에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남하를 차단하고 북방의 급한 불을 끈 시기입니다. 이후 4년 동안 백제와 장수가야의 분쟁이 있었을 시기에 삼국사기의 기록이 비는 이유가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대가야와의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발굴 결과는 상황을 사실에 가깝게 보여줍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남원 운봉고원의 고분들이 가야식에서 백제식으로 바뀌고 장수 장계의 고분들도 백제묘제로 바뀌면서 백제 토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렇듯 6세기 초 장수가야는 백제의 세력 안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세기 중반 이 땅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인 관선성 전투가 벌어지지요. 현재의 옥천 지역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 백제의 지원군으로 대가야가 동원됩니다. 백제는 주위 여러 국가에 대한 예전의 영향력을 회복하였던 것이고 가장 취약 지점이자 고토였던 옥천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으나 최후는 알려진 대로 백제 성왕의 전사입니다. 전투 결과는 치명적이어서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압박받던 대가야의 멸망을 불러왔으며 백제와 신라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은 몇 번 더 공략을 이어가지만 신라의 방어선은 공고했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공세를 걸어와 영동 내리서성과 대전 계족산성이 신라에게 점령당했고 운봉고원의 가야 세력도 신라에 편입되어 남원 암악성이 수축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백제왕이 된 무왕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충돌 지점이었던 옥천 대신 가야고토의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로 전장이 옮겨갑니다.
이 시기 공략의 중심은 동과서를 잇는 주요한 통로 두 개인 장계와 운봉이었고, 운봉의 산성은 신라의 암악성, 장계를 지키는 산성은 백제의 침령산성이었습니다. 7세기 초, 백제는 침령산성을 수축하여 거점화합니다. 침령산성 아래에는 방아치, 즉 침령이 있어서 진안과 장계를 잇는 방곡제와 장계와 거창을 잇는 육심령과 더불어 교통로를 아우르는 장계분지를 감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지였습니다. 가야의 거점이었던 삼복리 인근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400년 뒤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머신과 다름없는 집수시설과 함께 산성 내부의 평탄지, 성벽의 발굴조사가 진행됩니다. 2005년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고려 초까지 포함하는 수많은 토기편과 기와편, 철제 유물, 목재 유물이 쏟아집니다. 7세기 초반 초축한 것으로 보이는 백제의 성렬이 출토되었고, 7세기 후반 신라가 축성한 현재의 산성이 둘러 있었습니다. 특히 1호 집수지의 유물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집수지 하부에서는 수많은 백제 토기 파편이 가득 깔려 있었고, 그 위에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신라의 토기들이 존재하여 660년 백제 멸망의 격렬한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정상부에 위치하여 더 많은 것을 간직할 수 있었을 1호 집수지에서는 지붕시설의 흔적과 현재의 것과 큰 차이 없는 철제 도르래가 발견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했을 고대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 외에도 글씨가 쓰여진 목관과 열쇠, 그리고 목재 농공구가 나와 전후에도 이곳에 상주하여 지배 활동을 벌였을 신라 지방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11세기의 청자편들을 끝으로 더 이상의 증거는 멈추었습니다. 3호 집수시설 옆의 평지에는 후삼국 시기의 수키화와 같이 발견된 35.2 곱하기 8.2m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지가 있었습니다. 견훤은 장수 장계에서 나는 막대한 양의 철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이곳을 점령하여 유지했고, 황산에서 마지막 새가 끊어질 때까지 한 번도 이곳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장수 침령산성은 전주성에서 신라 공략을 위해 이동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교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안 남은 온전한 성벽인 남쪽 성벽의 좌측은 신라의 성벽이고 우측은 후백제의 성벽으로 유구마저 다른 시대의 것을 한 공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백제의 석축과 토기편에서 시작해 신라의 산성과 생활유적, 후백제의 기와편과 건물지를 거쳐 고려의 자기편까지 이어지는 치열했던 우리 고대의 500년 역사가 이곳 장수 침령산성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남원 보절의 성시리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임실 성미산성 주위의 가야고분, 장수 침령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모두 백제의 산성들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보면 백제에 의한 가야 복속입니다만 그리 단순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비껴 보입니다. 먼 과거로부터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길 중 하나였던 장수 침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전주를 점령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고, 현재도 같은 길로 고속도로가 놓여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 땅에 사람이 사는 한 침령산성이 가지는 입지로서의 소명은 내려놓을 수 없을 터입니다.